원피스 1100화 표지 현재에는 우솝과 쌍디가 등장하였습니다. 쌍디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쌍디가 손질 중인 피망, 양파, 당근을 보며 과거 실온마을에서 자신과 함께 해적놀이를 했던 동네 아이들인 피망, 양파, 당근을 떠올리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피망, 양파, 당근을 몰랐기에 우솝이 야채를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를 몰랐고 우솝이 또 귀찮은 짓을 한다는 표정으로 우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가 당근을 훔쳐먹고 있는 깨알 같은 장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지 현재에는 큰 떡밥이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우솝의 부하였던 피망, 양파, 당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밀지모자 일당의 사나해적단이 에그헤드 섬에 등장하여 위기에 빠진 루피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쿠마는 드래곤의 도움으로 베가펑크의 소재지를 알게 되었고 베가펑크가 펑크하자드 폭발 사건 이후 에그헤드 섬에 새로운 연구소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보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보니와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소에는 도청 전보벌레가 있었기에 쿠마와 베가펑크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세계정부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곧바로 해군대장 키자루가 나타나 베가펑크와 쿠마를 감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키자루가 오래전부터 자신과는 가까운 사이였기에 에그헤드 연구소에 별 목적이 없이 온 것으로 착각하며 곧 이곳에서 인류의 미래가 재현될 걸세, 지금도 가득 샘솟는 아이디어들 때문에 곤란할 지경이야 라고 말하였고 키자루는 오늘은 일이 있어서 왔어. 이거 참 춥네. 평화자도와는 전혀 다른걸. 하지만 아직 당신은 이 연구소의 구석구석까지는 모르고 있어. 해적과 몰래 협상하는 건 위험해 라고 말하며 쿠마와 몰래 협상을 하고 있던 베가펑크에게 경고를 남깁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되리어 화를 내며 시끄럽다 보르살리노, 니 그런 점이 싫은 게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이해해줘, 이게 내 본직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쿠마에게 세턴의 전보벌레를 가져다 주었고 세턴과 베가펑크, 쿠마는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베가펑크, 자네에겐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바솔로뮤 쿠마는 클론병의 주체로서는 우수할지라도 현상금 2억 9,600만 베리가 걸린 해적, 그런 남자의 클론병을 보유했다간 해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추가 조건을 걸겠다 라고 말하며 쿠마는 세계정부에 적대하는 해적이기에 쿠마를 주체로 한 클론병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말을 이어가며 첫 번째로 바솔로뮤 쿠마, 네가 해적으로서 왕하 칠무회에 가입하는 거다. 전날 에이스라는 루키가 칠무회의 일각을 쓰러뜨렸기에 그 후임을 찾고 있었다. 해적의 세계는 거칠어지고 있다. 네가 칠무회가 된다면 적임이겠지 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쿠마가 칠무회가 되며 세계정부의 아군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에이스가 칠무회 한 명을 쓰러뜨리며 칠무회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고작 17세에 칠무회 2명을 잡은 유망주이며 흰수염은 칠무회급 강자인 에이스를 잠결에 잡아내는 말도 안 되는 강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세턴은 말을 이어가며 두 번째 조건은 쿠마, 네 신체가 해군의 인간병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쿠마는 몸을 개조받으라는 말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렇다, 칠무회로서 그런 특성은 해적들에게 큰 공포가 되겠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해군으로서도 그쪽이 더 좋겠는걸 이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닥쳐라 키자루 라고 말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마지막 조건으로 그 말대로 하지만 쿠마에겐 혁명군이라는 전과가 있다. 훗날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면 곤란하지.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은 최종적으로 이성과 자아를 전부 완전히 지우는 거다 라고 말하며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며 쿠마를 세계정부의 인간병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베가펑크는 세턴의 충격적인 조건을 듣고 격분하며 잠깐, 그러면 죽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는가 세턴성, 다른 칠무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냐. 개조인간에서 사람의 의지를 지우면 로봇이나 마찬가지, 나보고 사람을 죽이라는 말인가 라고 말하며 무려 오로성에게 따져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은 베가펑크의 말을 무시하며 이놈이 반론을 낼 입장은 아니다. 해군의 과학자여, 이 세 가지가 범죄자의 딸의 목숨을 구할 조건들이다. 이것들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술비를 들여가며 작은 여자아이 하나 구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쿠마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본인을 살릴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건 살인이야, 그런 인륜에 어긋나는 개조수술 따위 라고 말하며 세턴이 말한 조건은 말도 안 되기에 개조수술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마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베가펑크, 저 말대로 해주지 않겠나? 난 또 무리한 조건 때문에 보니의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고마워. 보니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받아들이겠어 라고 말하며 쿠마는 자신이 희생하는 대가로 보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세턴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쿠마가 인간병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보니가 완치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았고 베가펑크는 청홍링 완치까지는 대략 1년 반이 걸리며 쿠마의 개조 수술은 2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쿠마는 베가펑크의 수술 계획을 들은 이후 보니의 수술이 약 반년 먼저 끝나게 되기에 반년 동안이라도 보니와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달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이 끼어들며 네 딸은 인질이나 마찬가지. 병이 치료되고 나면 넌 우리 쪽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 혹시를 위해 수술 후 딸의 신변은 세계 정부가 맡도록 하겠다. 네가 완전히 자아를 잃게 되었을 때 자유를 주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그러면 건강해진 보니와 쿠마는 만나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세턴은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겠군. 쿠마는 개조 수술을 받은 후에 칠무의 해적으로서 바다에 군림하게 될 것이지만 수술 후부턴 딸과의 접촉이나 도주를 일절 금한다. 이것을 어긴다면 딸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추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 조건조차 받아들이며 마지막 부탁으로 보니를 정부의 영혼없는 시설보다는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소르베 왕국의 교회에서 자라나게 만들며 자신이 인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이를 받아들였고 소르베 왕국의 교회에 가더라도 결국 정부의 감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턴과 쿠마의 계약이 성립한 이후 쿠마와 보니는 에그헤드 섬에서 반년간 머무르게 되었고 쿠마와 보니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는 쿠마에게 저 녀석은 센토마루야 라고 말하며 센토마루를 소개해 주었고 센토마루는 저 녀석이라니 라고 말하며 벌써 보니와 친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연구에 몰두하였고 꿈의 전투병기를 만들겠어. 젠장, 아이디어가 멈추지 않아. 누군가가 내 머릿속을 같이 써주면 좋겠어. 나 대신 식사를, 용변을,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군. 내가 5명 정도 더 있었다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식사를 하는 시간조차 아까우며 아이디어가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가펑크는 자신과 머리를 공유하는 세틀라이트 6개를 추가적으로 제작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와 보니는 틈틈이 수술을 진행하였고 보니와 센토마루는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가 쿠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고 쿠마는 훗날 그 그림을 자신의 해적선의 졸리로저로 사용합니다. 쿠마와 보니가 에그헤드 섬에 머무르며 각자 수술을 받는 동안 키자루 역시 에그헤드 섬을 방문하였고 키자루, 보니, 센토마루, 베가펑크는 함께 피자를 먹으며 파티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은 미완성인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샤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굳이 피자를 먹는 이유는 보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는 키자루의 모습은 해군에서 근무하는 키자루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며 피자를 먹은 이후 다 함께 해방의 드럼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도 연출되었기에 키자루는 해군보다도 베가펑크와 센토마루, 쿠마, 보니 등과 시간을 보낼 때 더 즐거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의 드럼은 세계 정부가 가장 적대시하는 태양신 니카가 강림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이기에 키자루가 평범한 춤도 아닌 해방의 드럼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감안하면 키자루는 실은 세계 정부를 적대하고 있으며 적어도 세계 정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현재 에그헤드에서 어쩔 수 없이 베가펑크를 포함한 자신의 친구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세계 정부의 적으로 돌아서며 베가펑크 등을 구해내며 뮤지모자 일당에게 큰 도움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본인은 마침내 베가펑크의 도움으로 청홍린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고 소르베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1년 정도 후면 병이 완치된다는 소식을 정했고 마을 주민들과 쿠마의 친구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소르베 왕국의 주민들에게 보니를 맡겨둔 이후 보니에게
나는 이제 해적이니까 이 나라에 오래 있을 수 없어. 아마 1년 이상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편지는 자주 보낼 거야. 다음에 볼 땐 같이 바다의 수평선을 보러 가자. 라고 말했고 본인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여행을 데려다주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착잡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로 위장한 사이퍼폴 요원 알파가 등장하였고, 알파는 보니에게 자신이 간호사라고 소개한 이후 쿠마에게는 협박을 하며 이제 다시는 보니를 보러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에게 고맙다 보니,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갑니다. 쿠마는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간 이후 곧바로 칠무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폭군 쿠마, 질 나쁜 녀석이 또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크로커다일의 수하였던 로빈은 크로커다일에게 새 칠무회에 흥미가 있냐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누가 되건 상관없어, 인공 강우선을 목격한 놈은 처리했나 라고 말하며 한창 알라바스타를 집어삼킬 계획을 진행 중이기에 매우 바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오크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이후 근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마도 심심풀이로 해적 혹은 신원 미상의 누군가를 박살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비다는 당시 자신의 배의 자빌꾼이었던 코비에게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흰수염 정도의 거구라던데 나와 어느 쪽이 더 강하다 생각해 코비 라고 물었고, 코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론 알비다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 역시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고, 의외로 흰수염 역시 이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흰수염 해적단 소속이었던 티치 역시 마르코와 함께 이 소식을 보고 있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징베 후임이 정해졌대, 잘 됐잖아 라고 말했고, 징베는 자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에이스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 의하여 칠무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에이스가 그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행콕에게 세계 정세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위해 새로운 칠무회로 쿠마가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나 행콕은 짐과는 무관계, 평생 누군가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웃으며 히시시시 발바닥 인간이라는군,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흥미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드래곤은 쿠마의 사정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코알라 등은 쿠마의 인품을 잘 알았기에 쿠마가 세계정부의 부하가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칠무회가 된 이후 보니에게 틈틈이 편지를 썼고, 쿠마는 난 지금 바다 위에 있어. 조금 유명해진 탓에 항해가 어려웠지만 무사히 지내고 있어. 모두 건강해. 보니가 10살이 되면 같이 가고 싶은 장소를 가득 찾아보고 있어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뉴스쿨을 통하여 보니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후샤마을로 오게 되었고, 당시 15세였던 루피는 해맑은 얼굴로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원은 쿠마에게 무언가 지령을 내리기 위해 어디냐고 물었고, 쿠마는 이스트블루 용건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가 후샤마을로 오게 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쿠마는 이곳에서 루피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루피를 돕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피스 1101화의 표지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점프 표지이기에 원피스를 제외한 만화의 캐릭터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센터는 루피가 차지하고 있으며 루피는 스키를 타고 있으며 나미와 초파 역시 함께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닥터 베가펑크를 포함한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들이 그려져 있으며 배신자 요코와 사망에서 고인이 되어버린 샤카와 피타고라스 역시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뒤에는 키자루에 의해 박살나버린 베가포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포스는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가 아니며 키자루와 베가펑크의 꿈의 로봇인데 베가펑크 새틀라이트들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어쩌면 이는 키자루의 배신을 암시하는 표지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쿠마는 세계정부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니와는 접촉할 수 없게 되었고 훗날 보니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우연히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코르보 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루피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루피는 16세였으며 출항을 1년 앞둔 시기였고 이 당시에도 루피는 이미 산 짐승들을 압도하며 바위를 부숴버릴 만한 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하고 있었으며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위를 부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악어와 호랑이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루피의 용맹함과 비범함을 보며 과거 드래곤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쿠마는 드래곤에게 너는 이 나라를 이상할 정도로 잘 알아. 심지어 나라의 외곽의 작은 마을에까지 와선 한 명의 소년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수상하리만큼 고아왕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고아왕국의 한 소년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를 죽이고 싶다면 계속해라. 라고 말하며 쿠마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회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쿠마는 당황하며 어째서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려주었고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면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조차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에 쿠마에게조차 자식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부모였으며 드래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미안했어 잊을게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드래곤에게 루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완코브 역시 드래곤이 항상 동쪽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드래곤이 이스트블루 출신이라는 것을 유추했으나 드래곤은 출신 탐색은 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고아왕국에 오게 될 때면 늘 루피를 신경쓰며 루피를 지켜봤으며 자신의 존재가 루피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최측근에게도 말하지 않을 만큼 루피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스모커로부터 구해줬었는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한 이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겠어. 해적이 되어서 동료를 모을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 당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안 봐줘. 상대가 누구든 고무고무 도끼야. 라고 말하며 훗날 해적이 되어 동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는 나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론을 참교육시킵니다. 한편 쿠마는 계속하여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고 루피는 쿠마의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졌고 루피는 누구야? 뭐지? 방금 오싹했는데 이 산에 아직 강한 녀석이 있나 보네. 출항 전에 반드시 쓰러뜨려 주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감이 뛰어났으며 강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마는 후샤 마을을 떠난 이후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었고 칠무에 닿은 강함을 보이며 순식간에 해적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해적들을 죽이진 않았고 곧바로 자수하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해적들은 쿠마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틈틈이 보니에게 편지를 썼고 쿠마는 세계는 도감의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흘러넘치고 있어. 이걸 보고 기뻐하는 보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며 흐뭇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계속하여 우편함을 보며 쿠마의 편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먼저 편지를 입수한 이후 쿠마의 편지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쿠마의 편지가 보니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보니는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의 친구와 코니는 보니를 위로해주며 무언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조만간 편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니는 알파의 수작질로 인하여 결국 쿠마의 편지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쿠마는 10통이 넘는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니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하여 교교와 젠가를 하고 있었으나 본인은 젠가는 따분하다고 말하며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한 이후 교교를 공격하였고, 교교와 본인은 간단한 스파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알파가 이를 보게 되었으나 알파는 보니의 능력을 알 턱이 없었기에 보니가 거인이 된 것은 그저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니의 능력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파는 보니에게 약으로 위장한 레모네이드를 줬고, 교교와 코니는 몰래 대화를 하며 보니의 능력을 숨기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연구소를 에그헤드로 옮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우선은 거추장스러운 머리를 축소시키며 자신의 머리를 대신하여 사과를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펑크 레코즈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홀로그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도 성공했고, 최초의 클론 인간 스투시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베가펑크를 찾아온 쿠마를 보며 쿠마, 너 자아를 잃는다면서 진짜야? 자아가 없는 인간과 자아가 있는 복지 인간 중 어느 쪽이 불행한 거지?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그만둬 스투시, 너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스투시는 엄연한 인간이라고 말해줍니다. 참고로 스투시의 모델이 된 인물은 미스 버킨입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친자식이 위브림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이 닥터 베가펑크라는 말을 하였기에 어쩌면 미스 버킨은 자신의 주체가 되는 클론병을 만드는 대가로 베가펑크에게 흰수염의 유전자를 제공한 이후 위브를 탄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쿠마는 스투시의 말을 들은 이후 자아를 잃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베가펑크?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네가 지금 제 아무리 지령을 내린 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어린애를 죽여라는 말을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나? 이 연구에서 자아의 상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억과 감정을 잃는다는 거지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최후의 배려로 수술이 끝나기 직전까지 자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틈틈이 보니에게 편지를 작성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베가펑크와 스투시조차 쿠마의 부성애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는 곧 9살이야 많이 컸겠지 라고 말하며 죽으나 깨나 보니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보니는 9살 생일을 맞이했고 공식적으로 병을 완치하기까지 1년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니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했으나 여전히 쿠마의 편지를 받지는 못하였고, 보니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쿠마는 칠무회가 된 이후에도 틈틈이 혁명군을 돕는 모습을 보였고, 드래곤 역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쿠마는 혁명군을 도우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혁명군을 도운 이후 바로 떠나갔기에 혁명군의 일원들은 쿠마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이는 사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쿠마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쿠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면 쫓지 마라. 분명 사정이 있는 거다. 우리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라고 말하며 쿠마가 자신들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며 자신들을 돕는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쿠마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고 말하며 진정한 리더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거프 루피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어쩌면 리더로서는 제격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9살이 된 이후 청민을 완치하게 되었고 알파에게 외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알파는 10살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코니는 술집에서 알파가 술에 취해서 자신들이 세계정부의 첩보원이라고 말한 사실과 보니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이들이 굳이 보니의 병이 완치되었는데 1년이나 보니를 숨기는 것은 수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쿠마의 편지 역시 알파가 감추었거나 버렸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보니는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교교 녀석들한테는 다 이야기해뒀다. 항구로 가보련 보니 바다로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오너라. 교교 녀석들은 평범한 어부가 아니야. 어지간한 해적이나 해수도 이름만 들으면 입이 저절로 다물어질 만큼 거친 어부지. 분명 쿠마를 만나게 해줄 거다 라고 말하며 보니에게 세계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바다로 나간 이후 쿠마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곧바로 바다로 향했고 생애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는 흙, 풀, 태양, 하늘 등 자연을 보며 감동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마을 어린이들도 보니가 바깥을 걷는 모습을 보며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쿠마를 만나기 위해 바다로 향한 보니는 무사히 항구에 도달하였으나 알파가 이를 눈치챘고 알파는 곧바로 육식을 사용하여 보니에게 접근하며
거기서 도망쳤을 경우 죽지 않을 정도로 폭력을 가해서 완전 구속으로 전환해도 좋다고 했다. 방조하는 자는 제거해도 좋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다시 교회에 가둬두려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그 순간 쿠마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보니는 쿠마에게 저기 아빠 니카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물었고 쿠마는 니카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몸은 고무 같은 성향을 가지며 공상하는 대로 싸우는 모양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니는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디스토션 퓨처, 즉 왜곡된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변신할 수 있는 사기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니카 같은 미래 라고 외치며 마치 루피의 기어3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고무고무 열매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지 않았음에도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알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무사히 세계 정부로부터 탈출했고 보니의 탈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니는 사기적인 능력과 사이퍼포를 쓰러뜨린 업적을 인정받아 세간에서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원피스 1102화의 표지에는 늑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보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늑대들의 핫도그를 무려 2개나 빼앗아 먹었고 2마리의 늑대는 핫도그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늑대는 이를 눈치채나 다른 늑대 한 마리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조차 못합니다. 원피스의 늑대와 관련된 캐릭터는 전 사이퍼폴인 제브라밖에 없으며 보니와 늑대가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원피스 1102화에는 어떠한 떡밥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보니는 베가펑크의 도움으로 청홍린을 완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왜곡된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마치 루피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을 감시하던 사이퍼폴 요원 알파를 물리친 이후 보니의 적단을 결성하며 드디어 바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는 쿠마를 찾기 위하여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쿠마의 흔적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어느 섬에서 쿠마가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보니와 함께 출항한 쿄쿄를 포함한 어부들은 보니 틀림없어 이 섬에 쿠마치가 있어 라고 말했고 보니는 보니가 아니라고 선장이야 라고 말하며 이제는 어엿한 해적이 되었음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쿄쿄는 알았어 알겠다고 선장 하지만 섬에는 해군도 같이 라고 말하나 보니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보니의 적단과 함께 섬에 상륙하였고 그곳에 주둔 중이던 해군들은 보니의 적단이다. 해군 모든 부대에 체포명령이 떨어졌다. 녀석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다친 노인과 어린아이들로 가득하다고 한다. 인간 쓰레기잖아 라고 말하며 보니의 적단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조차 학살하는 극악무도한 해적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보니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한 해군들이었고 보니가 노인과 어린아이들만 노려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쿠마는 보니의 적단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만날 수 없어 보니 이해해줘. 그나저나 하필이면 해적이 되었을 줄이야. 날 쫓아오지 말아다오 라고 말한 이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보니는 결국 그 섬에서 쿠마를 만나지 못하였고 보니는 분노하며 왜 없는 거야? 라고 소리치나 쿄쿄가 이제 해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자고 선장 이라고 말하며 보니를 달래줍니다. 그리고 보니는 웃으며 그렇네 그럼 난 니카도 찾고 싶어. 아빠랑 만났을 때 니카는 그 섬에 있다고 말해주면 기뻐하겠지 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이스트블루에서 아론 해적단을 격파하며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처음으로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무려 3천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해군에서 루피의 싹을 뽑을 것을 우려하며 루피가 위대한 항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접 루피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자 하였고 이스트블루에서 위대한 항로로 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그타운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에게 로그타운은 누구의 영역이냐고 물었고 사보는 스모커 대령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은 로그타운에서 스모커로부터 루피를 구해주며 루피가 무사히 위대한 항로로 향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루피의 현상금이 걸렸다는 소식이 에이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 에이스는 루피의 수배서를 징베에게 보여주며 징베 이건 누구 남동생 같냐 라고 말하며 루피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징베는 놀라며 아론 일당을 쓰러뜨렸다고 이 애송이가
라고 말하며 이 당시에는 자신과 더 가까웠던 아론을 루피라는 애송이가 쓰러뜨린 것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와 루피의 수배서를 보며 무슨 인연이려나 드래곤, 우리 자식이 해적이 되다니 라고 말하며 혁명군인 자신들의 자식이 해적이 된 것은 묘한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보니는 계속하여 쿠마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모습을 어른처럼 바꾼 이후 쿄쿄의 조언에 따라 화장을 하며 더욱 어른스러워 보이려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뺨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아빠가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남은 건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알아차려주겠지 라고 말하며 오른쪽 뺨에는 특수한 화장을 해둡니다. 쿠마는 완성되어가는 파시피스타를 보며 기분이 나쁘군 이라고 말하고 베가펑크는 그렇겠지, 네 개조와 마찬가지로 순조로워. 그보다 들었나 세계정부의 선전포고한 애송이 얘기 라고 말하며 NES 로비에서 세계정부로부터 선전포고를 한 루피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루피가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베가펑크에게 전했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의 아들? 이라고 말하며 충격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내 기억을 들여다본 네게 숨길 필요는 없을 테니 무슨 우연인가 고무의 능력으로 정부에 맞서는 남자, 마치 내가 동경하는 니카 같아 라고 말하며 고무 능력을 지니며 세계정부에 대항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루피는 마치 태양신 니카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쿠마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스릴러바크 시점으로부터 쿠마의 시점으로 과거의 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밀지모자 일당의 앞에 나타나 정부의 특명은 너희들의 완전 말살이다만 밀지모자 루피의 목 하나를 내게 넘겨라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의 충성심과 의리를 테스트해봅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쿠마는 우르스스 쇼크로 밀지모자 일당 전원을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 공격을 버텨냈고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고통을 모두 뽑은 뒤 네가 그를 대신하겠다면 네가 이 고통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조차 루피의 고통의 크기를 보며 놀라며 이 정도면 나라도 기절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감내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쌍디의 질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하는 훌륭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모든 것을 지켜본 쿠마는 좋은 동료를 가지고 있어 역시 네 아들이다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조로는 쿠마조차 감탄하는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며 쿠마가 스릴러바크에 나타난 이유 역시 밀지모자 일당을 모리아와 세계정부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샤본디 제도 근처에 있던 쿠마에게 정부의 연락이 왔고 세계정부의 관계자는 왕하 칠무의 강제 소집이다. 거절하면 친구 박탈이다 라고 말했고 쿠마는 호들갑은 무슨 일이지? 라고 물었고 세계정부의 관계자는 신시대의 기수 포트거스 D 에이스의 공개 처형이 확정되었다. 즉 이건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고 쿠마는 그 흰수염과 전쟁? 당일까지는 반드시 간다 라고 말하며 정상결전에 참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샤본디 제도에 집결한 보니를 몰래 바라보았고 보니는 대식가답게 피자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걸로 마지막이려나 완전히 듬직한 해적이 되었구나 보니 라고 말합니다. 한편 그 사이 루피가 자신의 친구 핫지를 감싸주며 핫지에게 총을 쏴버린 차를로스 성을 폭행해버렸고 순식간에 휴먼샵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조차 당황하며 누가 천룡인에게 뭘 한 거지? 그건 세계의 금기야. 여긴 해군본부와 가까워 자살 행위라고 라고 말하며 천룡인에게 무언가를 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었고 그 인물의 정체가 루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루피가 어인족을 감싸기 위하여 천룡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건 아마도 몇백 년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역 사건이라고 라고 말하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정말로 루피가 자신이 동경하던 니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루피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루피를 지켜주기로 결정하였고 레일리와 키자루의 대결에 난입하여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밀지모자 일당을 세계각지로 날려버리며 키자루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드래곤 이와짱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나를 용서해줘.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증거는 몰래 남기고 갈게. 보니 그리고 이 소년의 미래 속에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들의 동료를 모두 잃었다고 착각하며 절규하자 쿠마는 그렇지 않아. 그저 이게 신세계의 레벨일 뿐이야. 너희들에겐 아직 일러. 아직 오지마. 너는 언젠가 세계를 구할 남자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여인섬으로 날려버리며 밀짚 모델 땅 전원을 키자루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쿠마의 자아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쿠마에게 자폭 스위치를 삽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대체 얼마나 쿠마를 두려워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세턴은 무서운 인간 병기로 변모시킨 건 자네일 텐데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위권 순위는 덱이 제일 위잖아 라고 말했고 세턴은 하지만 명령권 내에 없을 때 그 녀석이 폭주하면 누가 어떻게 막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럼 그걸 설치하는 대신에 조금만 자아를 남겨줘 라고 부탁하나 세턴은 말대답하지 마라. 고용된 하찮은 과학자여 라고 말하며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새롭게 개발한 이중인식 뇌회로 장치를 어필하며 쿠마의 자아를 남겨보려 하였으나 세턴은 자신 역시 과학자라고 말하며 자아를 남기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청각으로 이 대화를 엿드는 쿠마는 베가펑크에게 마음은 잘 받았다고 말하며 세턴을 설득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체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 역시 체념하며 자네의 자아를 없애는 날이야 쿠마. 알고 지낸 건 2년밖에 안 됐지만 즐거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의 파시피스타들이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며 첫 싸움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자신이 사우전드 써니오를 지키도록 프로그래밍 해달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무슨 꿈을 꾸는 건가 그 애송이한테 라고 말하며 쿠마가 루피를 과하게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그가 한 행동에 마음이 흔들려 니카는 그냥 전설이야. 그래도 난 보니에게 가르쳤어. 해방의 드럼을 울리며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전사가 있다고. 만약 이 바다를 크게 바꿀 히어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난 그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루피가 버커니아족의 전설이자 보니의 희망인 태양신 니카이기에 자신이 자아를 잃은 이후에도 루피를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쿠마는 자아를 잃기 직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억을 구현시켜 발바닥의 형태로 만들었고 베가펑크는 쿠마의 기억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게 내 인생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어린 쿠마의 앞에 쿠마의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 어린 시절의 지니와 이완코브가 나타났고 드래곤과 쿄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지니가 나타났고 지니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후 쿠마는 넘어질 뻔합니다. 하지만 본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이후 쿠마는 균형을 잡으며 다시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베가펑크의 얼굴을 보게 되며 쿠마의 주마등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조차 눈물을 흘리며 자네를 사랑한 인간의 수만큼 자네의 죽음은 민폐야. 잘 들어라 쿠마, 너야말로 히어로다. 보니의 우리 모두의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쿠마는 저기 베가펑크 보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보니랑 만나면 이렇게 전해줄 수 없을까? 10살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쿠마의 인격과 자아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의 기억이 끝나게 되었고 쿠마의 기억을 모두 확인한 보니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